경기 선행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집계가 99.7로 나왔고요. MOM으로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습니다. 꽤나 하락폭이 크게 집계가 됐고, 직전달 8월달이죠. 마이너스 0.3% 하락 후에 나타난 결과니까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직전 6개월 동안 경기 선행지수는 마이너스 2.6% 하락을 했는데, 이전 6개월은 2.2% 하락을 했으니까 최근 들어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8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감소폭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는데 9월달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0.5%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하락 속도가 지난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진 듯 하다가 이번 9월달 마이너스 0.5%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하락세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더불어서 경기 동행지수는 이번 9월달 112.9로 직전달 112.7보다 소폭 0.1%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달은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고요. 보시면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동행지수는 최근 6개월 동안 0.9% 성장을 했죠. 이전 6개월 기간은 0.5% 성장률을 보였으니까 성장률 자체에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는데 이런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흐름이 지금 끝부분에서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전월비 하락세가 나타나면 한마디로 이게 꺾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언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냐? 경기 동행지수가 꺾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기 동행지수는 필라델피아 연은이 집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8월달이 가장 최근 데이터고요. 내일이면 9월달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50개 주의 경기 동행지수 3개월 변화율을 많이 보는데, 지난 3개월 동안 34개 주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13개 주는 하락을 했다. 3개 주는 안정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되면 이 하락하는 주가 더 많아집니다. 보시면 직전 달 13개 주에서 이번 달 13개 주로 변함이 없죠. 따라서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은 그런 경기 동행지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승과 하락 비율을 3개월 확산지수로 나타나면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이 46이었는데 소폭 하락을 한 부분이고, 지금의 위치는 08년도 금융위기에 나왔던 그런 레벨하고 유사한 위치고요. 다만 필라델피아 연은의 경기 동행지수는 2004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추정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23년 거의 하락하는 주가 역전하는 흐름을 보여오다가 갑자기 하락이 제로로 세팅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새로운 추정 방식을 적용했다, 이렇게 적용했음에도 지금 최근 흐름 자체가 13개 주나 하락하는 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연은뿐만 아니라 컨퍼런스의 경기 동행 지수도 여전히 계속해서 직전달 대비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GDP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면 경기 동행 지수와 GDP와의 흐름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행 지수가 꺾이지 않은 흐름에서 GDP가 나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경기 동행 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S&P 500 추정 실적도 마찬가지로 증가세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흐름 보게 되면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경기 동행 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지금의 증시가 고점을 기록하면서 랠리를 이어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경기 침체 직전에 멜트업 구간이 항상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을 부으면서 팬데믹 이후에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반도체주 투자할 때 3배 XOXL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변동성 보시면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그만큼의 비례해서 떨어집니다. 그게 유동성이에요. 한마디로 많은 돈이 풀렸다라는 것은 많은 상승분을 얘기하고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울 수 있는 배경이 열릴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그만큼의 폭으로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유동성의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펜다멘탈로 돌아올까?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펜다멘탈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 시장조차도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대선 이후의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선의 결과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트럼프의 당선 시나리오가 확정이 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변동성이 반영된 레벨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우려 확대에 따른 이 부분을 채권 가격에 프라이싱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시장의 과도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는 힐러리의 승리를 어느 정도 시장은 예상을 했었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반전을 일으키면서 당선이 결정되자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대선의 결과는 알 수도 없는 거고, 만약 이런 반대의 상황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을 프라이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따라서 지금의 움직임을 시장의 과도한 반응 구간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주식과 경기는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경기는 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잘한 변동성이 생겼다면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동행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잖아요. 꺾인 흐름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로 귀결되는 흐름을 어김없이 반복해 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또한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가 디커플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규결이 될까? 일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서 경기 선행지수가 재정 지출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서비스업 중심의 미국 경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는 이때도 서비스업 중심의 미국 경기를 반영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T 버블 때 미국이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나요? 08년도 때 미국이 제조업 중심의 국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서 재정 지출이 경기 선행지수의 이런 하락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뾰족한 근거가 없습니다. 재정 지출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지출되는 게 세 가지 항목이에요. 사회복지, 국방비, 이자 지급입니다. 그게 많이 증가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타겟팅에서 연구개발비로 기업들의 캐펙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절대량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의 재정 지출로 전반적인 미국 경기가 하방을 막을지언정 이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죠. 더불어서 중요한 건 특정 기업들에게 핀셋 지원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것이지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가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시발되는 게 아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차트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S&P 500 포워드 어닝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경기 동행지수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다가 이 파란색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결국엔 경기 선행지수로 이 두 개가 모두 수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보시는 차트는 24년 3월 기준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 차트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차트인데 경기 선행지수의 YY 변화율 흐름과 S&P 500 추정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0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디커플링이 일어난 구간, 이때죠. 모두 경기 침체 직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트도 야데니 리서치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고용단에서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트럭 물류 고용의 흐름인데 경기 선행지수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 일반 고용 수치가 반영되는 건 시차가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트럭 물류는 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최근 다료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좀 더 특정해서 YY 변화를 흐름 살펴보면 이렇게 먼저 꺾이고 이후에 민간 부분의 전체 고용이 뒤따라오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난달에 보시게 되면 이때입니다. 이 파란색이 물류 고용의 변화율인데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9월달 재차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꺾이는 흐름 자체가 아직은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S&P 500 전체 포워드 어닝하고 S&P 500의 항공 화물 물류 부분의 포워드 어닝의 실적 비교를 보시게 되면 이 간극 자체가 벌어지게 되죠. 이런 괴리는 경기 침체 직전에 유독 심하게 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때 유사한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 자체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동행지수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달 이게 8월달 데이터인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구간으로 경기 동행지수가 몇 번 소폭이나마 떨어졌던 구간이 이번 달 상향 조정되면서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결국 이 경기 동행지수가 꺾이는 흐름, 두드러지게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를 레시오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트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9월달이 0.88입니다. 지난달 0.89에서 소폭 더 떨어진 위치고 레벨 자체가 상당히 낮은 구간이죠. 과거 경기 침체 수준의 레벨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차트는 방향성을 갖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차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동성 없이 명확한 순환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경기 동행지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는 건 경기 동행지수의 구성 항목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고용이 핵심입니다. 고용이 꺾이게 되면 이전 지출이 없는 개인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 연동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을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이번 달 산업생산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세 개의 항목이 하락분을 상회하면서 이런 상승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OECD의 경기 선행지수는 9월달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달 데이터만 하더라도 다소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번 달 수정이 되면서 다른 모습이 나왔고요. MOM 흐름도 마찬가지로 정체 구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와 OECD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구성 항목의 비중을 균등하게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컨퍼런스 보드의 구성 비율은 항목별로 비중을 차별화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의 반영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요.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쭉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죠. 다만 이게 YY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쭉 떨어지는 모습의 둔화 속도가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나타나도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횡보 정체하는 모습이 가장 많고 재차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트를 보고 경기 회복의 초기 신호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더라도 반등 추세가 지금 현재는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달 마이너스 4.8에서 5월달 마이너스 5.2, 8월달 마이너스 5, 9월달 마이너스 4.8%로 다시 정체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빨간 선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의 연간 변화율이고 파란 선이 ISM 제조업 PMI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흐름을 같이 이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는 뚜렷한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 특이적으로는 두 지표가 뭉시 하락 구간에 머물게 되면 어김없이 회색 영역, 즉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ISM 제조업 흐름은 S&P 500들의 포워드 어닝하고도 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야 조금 괴리가 나타난 듯 보이지만 사실 과거에도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던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ISM 제조업 PMI로 귀결되는 흐름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거나 증시가 랠리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기 팬다멘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컨퍼런스 보드는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흐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달에 다시금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컨퍼런스가 보고 있는 경기 침체 시그널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이번 9월 달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컨퍼런스의 분석에 의하면 9월 달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나 경제는 향후 둔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언급 코멘트를 남기고 있는데 특별한 근거나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컨퍼런스가 보는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기술적 의미의 경기 침체를 말한다. 다만 IT 버블 때나 70년대 사례 보시면 이때는 실질 GDP가 역성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IT 버블 때는 계속 꾸준히 성장세가 나왔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의 의미와 컨퍼런스 보드가 생각하는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9월 달에도 경기 선행지수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흐름과 같이 신규 주문이 많이 감소를 했고 금리 스프레드가 큰 부분에서 작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침체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신규 주문 자체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9월달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제조업체들이 신규 주문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래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익률 곡선이 상당히 역전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건축 허가도 줄었고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요소들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 상승폭이 특별히 말씀드린 이 4가지 지표의 약세를 상쇄할 정도로 크진 않았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경기 선행 지수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과는 다소 다른 경기 펀더멘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고, 사실 이렇게 괴리가 나타났던 패턴은 비단 이번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매번 경기 침체 전에 나타났던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유동성 환경이라는 뜻은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그만큼 그 폭이 비례해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더불어 채권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 반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변동성이 반영된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